여러분 안녕하세요. 500천사의 짜릿짜릿입니다. 요즘 장마철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전기 관련 문제들, 특히 방수나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누전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참 날씨가 많이 무덥지만 또 이런 때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또 지치고 힘든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분 섭취도 잘 하고 또 음료수도 잘 먹고 하면서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지치지 말고 또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전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관리하는 곳에 누전이 발생을 해서 출동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누전이 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누전이 발생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난이도가 있는 누전은 바로 뭐 자동 제어 쪽 누전도 좀 있긴 하지만 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전등 쪽의 누전이 콘센트 누전보다 꽤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전등 누전은 가급적 안 생겼으면 하는데 뭐 생기는데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행히 잘 처리하게 돼서 또 여러분들과 좋은 정보를 또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학교에 갔는데 여기 지금 계단 쪽에 계단이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 아침 계단이 있는 데까지 하고 이쪽 위에 이제 옥상이 있어서, 근데 여기가 좀 약간 오래된 학교에 한 20년 정도 됐나요? 그 정도 된 학교인데 우리가 특히나 또 어려운 전등에서 3로 스위치를 사용하는, 요즘에는 이제 3로 스위치보다도 센서 등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여서 어떻게 보면 센서 등은 220이 상시로 들어와서 스위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좀 더 편리한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3로 스위치 누전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연을 체크해 보니까 역시 절연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를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서 처리를 해야겠죠. 누전을 잡는다는 게 뭐 누전이 그대로 놔두면은 일단 뭐 차단기가 떨어지는 불편함도 있지만 자칫 누전 차단기가 고장나게 돼서 켜졌다면은 이제 누전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꼭 전기인들한테 있어서는 처리해야 될, 아니면 뭐 이제 다른 해결 솔루션을 또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의심한 것은, 일단은 누전이 됐으니까 누전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차단기를 오프하고, 오프가 돼 있겠지만 차단기를 오프한 상태에서 절연 저항을 측정해야죠. 그래서 절연 저항을 측정해서 결국에는 절연 저항이 안 좋은 것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누전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제 요즘에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막 쏟아 붓기도 하고, 요 몇 년 사이에 최대 정말 많이 오는 비 같아요. 뭐 다음 주에도 계속 비가 온다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7월 중순쯤에 잠깐 원래 장마철이었던 것 같은데 뭐 한 2주, 3주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갑자기 안 생기던 곳에서 누전이 발생을, 비가 오고 나서 하면은 보통은 외부에 있는 것이 문제일 확률이 그동안 제가 전기 누전을 처리해 보면은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외부 이제 벽 등을 했는데, 여기도 차단기가 이제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전원을 껐다 켰다 해보니까 역시 전압이 먹지 않았고, 이제 등을 가서 뚜껑을 열고 했는데도 절연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전원 이렇게 분리해서 절연장을 측정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이 원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여기가 어디일까요? 제가 아까 전에 처음 사진에서 이제 보여드렸었지만 여기가 이제 계단이 있는
약간 좀 계단만 따로 떨어져 있는 등이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또 반대쪽으로 해서 또 올라가서 계속 이제 올라가는데, 건물이 여기가 이제 4층 위에가 이제 옥상까지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4층부터 쭉 이렇게 하기보다는 중간 지점인 한 3층 정도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됐든 저도 삼로 이 배관까지를 다 이제 보진 못하지만, 어찌 됐든 전원이 결국에는 전원선이 R과 N상 전원선이 쭉 가서 올라가기 때문에 분리를 해주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3층에서 이제 열어 보았던 거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삼로 스위치 위쪽으로 이제 여기는 4층으로 올라가는 쪽이었죠. 삼로 스위치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행히 여기는 건들지 않았는데 다행이었어요. 여기 건들지 않기를. 여기는 정말 뭐 계단의 중간등인데 거의 3층 높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층 7, 8m 이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뭐 진짜 전등 누전은 누가 잡아줘야 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데서 잘못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제가 이제 열었던 거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3층 면에 있는 이 계단 천장 등을 이제 한번 열어봤죠. 왜냐면 여기가 그나마 작업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여기를 이제 열어봤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근데 복잡했어요. 전등 등기구도 좀 약간 일반적이지 않고 떼어나는 게 좀 쉽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전등 등기구를 떼어내니까 여기가 이제 이 전원선이 있었고, 이 구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가 이제 4층으로 3층에서 이제 4층으로 이제 가는 전원선이었고, 이게 이제 불을 삼로 스위치 등을 하나 키면은 두 군데에서 전등이 켜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여기 노란 선과 빨간 선이 있잖아요. 이 선에 이제 짬바로 연결이 돼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게 위층으로 가는 곳에 있는 등과 같이 켜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왜냐면은 이거 켜질 때 이거랑 여기 전등 켜질 때 이것도 같이 켜지게끔 돼 있는 거고, 이쪽 이제 삼로 스위치 부분에 스위치 선이 세 가닥이 여기서 들어갑니다. 여기에 노란 선, 빨간 선 하나, 검정 선 하나가 있어서 삼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을 잘 우리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배선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대략적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아무튼 빨간 선, 검정 선이 전원선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스위치 선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스위치 쪽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전등 박스 하단에 있는 전등 박스 전선이 있는 곳이고, 지금 여기가 이제 스위치 박스인데, 지금 아까 천장으로 간 선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 세 가닥 제가 아까 전에 나간 거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거를 여러분들도 이게 둘이 작업하기도 이게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걸 열게 이렇게 된다면은 전선이 열어진 상태에서는 흔들리는 게 보이거든요. 제가 이제 흔들리는 영상을 좀 이따가 잠깐 올릴 건데, 지금 삼로 스위치에서 전등이 누전되고 있어서 지금 잡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세 가닥이 천장으로 가서 이게 이제 또 다음 층, 여기가 지금 3층인데 4층으로 가는 선을 보여주겠습니다. 이걸 전선을 흔들어 볼게요.
전선이 흔들리는 게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혼자 카메라 잡고 손 땡기고 이건 진짜 두 명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살짝 흔들리는 게 보여. 지금 제가는 흔들리는 게 보이는데 이걸 잡아 당겨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배관이 저기로 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통 위로 가는 거는 이제 그 전등 쪽으로 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밑에는, 그렇죠, 예, 밑에서 올라온 선인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여기가 3층이니까 2층에서 올라오는 선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3로 스위치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단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선이고, 이게 이제 위아래 양 옆에서 켜고 끌 수 있게끔 조절하는, 이제 아무튼 이게 스위치인 것이죠. 3로 스위치의 어떤 배선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좀 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것에 좀 약간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게 또 중요하니까 3로 스위치 저거를 좀 계략적으로 잠깐 그려드리면은, 스위치 2번, 스위치 1번, 그래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여기서는 제가 또 열심히 이렇게 그림까지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원리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도 이제 스위치도 전등 전원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상 하나는 그대로 이제 연결이 N상에서 이렇게 해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천장에서 짬바 돼서 바로 나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전등, 두 번째 전등이라고 돼서 그 등이라고 보시면 돼서, 중간에 있는 등은 아마 제가 거기서는 잘 안 열어봤지만 간단하게 이 선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는 굳이 위험하게 이렇게 열 필요 없이, 물론 이제 누전이 됐다면은 이쪽에서 좀 분리를 해주는 것으로 일단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추가적인 3로 스위치에 실제 제가 뵀던 박스랑 제가 또 생각하면서 하는 거랑 저도 좀 더 그려보면서 하니까 좀 더 이해가 돼서 여러분들한테도 설명을 또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배선과 실제 건물 구조 내에 있는 것과 연관지어서 하는 500천사의 이 수고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알기 쉽게 그린다고 그랬는데, 전선 색깔을 보면서 하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전선 색깔은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그 제가 찍은 사진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좀 더 이해가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등부터 보실게요. 지금 여기가 이제 전등 3층 전등 박스이고 제가 열어서 보여줬던 데고, 지금 여기 위로 이 두 가닥 빨간 검정 가는 거는 이제 4층을 향해서, 여기가 3층 전등 박스니까 4층을 향해서 이제 가는 전원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제 점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제 사진을 잘 보시면은 검정선은 4가닥이 조인되어 있는 게 보이고, 그리고 노란 선은 3가닥, 하나 둘 셋, 노란 선은 3가닥, 하나 둘 셋, 그리고 검정 선은 하나 두 가닥이 조인돼서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상이 플러스 마이너스 뭐 R상, N상이 들어가야, 두 상이 들어가야 220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말하기 쉽게 편하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고, 그리고 등 하나가 여기 있고 또 등 다른 위치에 한 2군데 정도를 비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여기 스위치 박스로 가는 선을 잘 봐야 돼요. 여기가 스위치 박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동영상에서도 이제 보여드릴 거지만, 지금 빨간 선은 이렇게 밑에 층에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여기서 한번 그냥 조인만 한번 하고 바로 넘어갔어요. 여기 전등 박스 있는 대로 천장으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서 두 가닥이 조인돼서 이렇게 그 사진 속에서 보이시고, 그리고 이 노란 선은 여기 스위치 박스에서 3로 스위치에 연결이 되고, 이것도 이제 꽂는 위치가 있는데 하나짜리에 꽂아야 돼요. 이거를 하나짜리에 꽂아야 되고, 이거를 두 개, 그러니까 그림을 봐야 돼요. 거기 제가 이제 표시 이따가 한 게 설명이 될 거지만, 표시된 곳에서 바꿔서 넣으면 안 되고, 3로 스위치 하나짜리에 이 노란선 하나를 끼우고, 2개짜리에는 여기 하얀 선으로 꽂아져 있는데, 하얀 선으로 하면 제가 이게 표시가 안 되니까 파란 선으로 좀 표시를 2가닥을 한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이 노란 선이,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전등 쪽을 공부를 좀 하시게 될 때, 결국에는 전등은 플러스 마이너스 220이 R상, N상이 들어가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빨간색을 R상, 검정색을 N상이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빨간 선은 지금 그대로 이렇게 전등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노란 선이 스위치를 통해서 검정상, N상이랑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스위치 박스이고, 제가 일단 흔드는 장면도 이렇게 보이는데, 노란 선, 빨간 선, 검정 선이 스위치 전등 박스랑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요. 여기 배관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진이 보일 것이고, 그 사진의 그 영상에서의 위치는 좀 앞뒤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아무튼 좀 찾아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검정선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와서 위층으로만 바로 간 게 아니고 하나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왜냐면은 3로 스위치를 2군데 스위치를 통해서, 3로 스위치를 통해서 N상을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죠? N상 전등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것을 보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이제 알 것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등상에서도 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단락이니까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서 생각을 하시면은, 전등에 또 이 3로 스위치도 약간 좀 어렵지만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 박스의 하단 배관 좌측 정도에 보시면은 빨간 선과 검정 선이 올라오는 게 보이고,
사진상에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 사진상에서는 스위치박스 하단 우측 배관으로 이 다른 3로 스위치로 나가는 선이 빨간 선 2가닥과 검정선 1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그리기 전까지는 이거 흔들어 보고 이것저것 만져봤는데 잘 뭔가 연결이 안 됐는데 이렇게 그림상으로 그려보니까 저도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실무적으로도 뭐 실무 사진을 제가 베이스로 이걸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더욱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층에서 우측 올라가는 쪽에서 전등을 켜면은 2층 머리 위랑 3층으로 가는 중간 사이가 켜지는 거고, 올라가서는 3로 스위치를 끄게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양쪽에서 전등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3로 스위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알으셔야 될 것은 바로 3로 스위치는 3로 스위치 전용 그 전등 스위치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한 경우는 3로 스위치랑 일반 스위치도 하는데, 일반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상 하나랑 하나가만 그냥 이렇게 연결이 스위칭 역할이 붙었다 떨어졌다만 하는 건데, 지금 3로는 뭐 여기 1이랑 3인 것 같은데, 하나는 여기 한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은 한쪽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갈라져 있듯이 전선이 이렇게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이거 좀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잘 모르시는 분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뒤에를 보시면은 이게 3로 스위치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임을 좀 여러분들도 좀 알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저도 이거 잘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제가 확신이 좀 없었어요. 왜냐면은 콘센트는 솔직히 배관이 이제 딱 거의 보이거든요. 그래도 라인이. 근데 전등은 아까 전에도 학교 구정을 봤겠지만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건물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또 눈에 이렇게 바로 보이지도 않고, 또 스위치도 3로고, 저도 이거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고민이 들었지만,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도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이게 내가 이거 잘 잡아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설명도 해드리고 같이 좋은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찾아보았고, 지금 이제 여기에 제가 스위치함을 아까 전에 열었던 것을 그냥 왠지 이걸 사진을 찍고 싶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잡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벤치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그리고 전선 조인하는 접속자도 여기 있고, 절연 저항을 체크해보니까 절연이 분리를 해도 뭐 좋아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이제 알게 됐던 거는,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한번 했는데 밑에 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아냈죠. 왜냐면 밑에 층에서 올라오는 전원선에서 누전이 계속 되고 있었으니까요. 위로 가는 선들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500천사가 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전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지만 정말 추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추리를 하면서 검증을 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결국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분명 옥상이나 외벽에 이렇게 전등이 많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분명 원인이 물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곳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지금 3층까지도 별 이상이 없는데 1, 2, 3, 4층 거기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때까지는 전등이 문제일지 스위치가 문제일지 했는데, 일단은 제가 살짝 이렇게 좀 순찰을 했거든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데가 있으면은, 또 전등 안으로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데가 있으면은 그런 게 누전일 확률이 크거든요.
그런 게 바로 보인다면은 거기가 누전 포인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다녀서 순찰도 해보고 봤지만 외관상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이제 해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비가 좀 직접적으로 갈 만한 곳에 누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전에 건물이 있었고 지금 전기실이 지하 1층에 있었죠. 전기실이 지하 1층에 있었고 그리고 1층, 2층, 3층, 4층.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 3층에서 제가 이제 오픈을 이제 원인을 이제 일단 찾았잖아요. 해서 밑에 층이 원인이라는 거를 일단은 제가 어디가 확실한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 좀 중간 지점의 것을 등을 좀 찾아서 거기서 구분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3층을 한번 까봤던 거고 이제 스위치 박스에서 열어보니까 그쪽도 역시 밑에서 저이고 위에는 오케이 밑에는 배드였죠. 배드 좋지 않았죠. 그래서 어디가 문제일까? 2층이랑 1층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전기실에는 이제 또 특고압도 저쪽으로 지나가고 왠지 건들기가 싫고 해서 이제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확인해야 되니까 전기실로 들어가는 그 앞에 있는 이 계단등 스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열고 또 여기 이것에 이제 스위치로 해서 켜지는 이 바로 위에 있는 등도 이건 한번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해본 상태에서 분리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뭐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괜히 일단은 뜯지는 말고 한번 일단은 절연 한번 재고 가자 해서 왜냐면은 전기실에서 스위치가 공용 계단등 스위치가 여기 전기실에 있었으니까 여기서 한번 여기가 가까이 바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절연을 체크해 보았죠. 절연을 체크해 보니까 절연이 좋아졌어요. 절연 저항 값이 원래 이제 0.1 그 정도나 됐는데 한 5메가옴 정도로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그래서 잡았다. 잡았다. 그래서 이거 처리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들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와 정말 이 계단등은 높이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번에 누전 처리했던 거를 저는 나름 난이도 상으로 추리도 필요했고 또 보이지 않는 배관을 건드려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감이 잘 잡히지 않았고 또 여기다 대고 이 큰 사다리 이거 여기도 한 천장까지 한 4m 천장까지 4m 정도는 되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 키만한 5단짜리 이중으로 된 사다리 그 튼튼한 거 아시잖아요. 그거를 제가 막 접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힘도 들고 머리도 써야 되고 하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분리를 해서 하고 밑에 스위치를 해서 분리한 상태에서 어디일까 하면서 절연 저항을 쟀더니 절연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찾았다 이게 생각을 했죠. 불이 이렇게 다시 켜졌을 때 그 기분은 제 저번에도 전등 누전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말했지만 좀 어렵긴 하지만 뿌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시 스위치 박스거든요. 3루 스위치 박스인데 여기 열어보니까 약간 녹도 나고 제가 여기를 이제 만지면서 이제 여름철이고 장마철이고 하니까 또 땅속이 막 습하다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로 이제 물이 좀 흘러갔는갑다. 근데 물이 막 밑에 막 쏟아질 정도로 이렇게 있진 않아서
제가 지금까지 누전을 한 200~300건 정도는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처리했죠. 근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등 누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상이라면은 스위치 쪽에서 별 문제가 없겠지만, 뭐 누수가 됐다면 좀 달라지겠지만, 지하층에서는 여러분, 제가 오늘 꿀팁 알려줍니다. 지하층에서는 전등 스위치 쪽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여기 지금 녹이 범상치 않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릴 건데, 와, 지금 여기 약간, 여기는 지금 살짝 마른 상태지만 지금 여기에 수분이 있는 게 보여요. 네. 지금 대략 이런 식으로 수분이 이렇게 있는 게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니까 여기 이게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를 제가 이제 언제 알게 됐냐면은, 스위치를 이렇게 지금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사진에서 불이 켜지는 걸 봤잖아요. 절연이 좋아져서. 그래서 뚜껑을 이렇게 잡은 상태로 이제 닫으려고 하니까, 와, 제가 지금 손에 이제 약간 물기가 좀 있었어서 땀도 있고 엄청 습해서 손도 막 땀이 많아가지고 장갑도 금방 젖어 있는데, 여기를 살짝 잡는 순간 찌릿찌릿했습니다. 제 채널 이름이 뭐죠? 네, 500천사의 짜릿짜릿인데 전기 느낌, 찌릿찌릿이 왔어요. 찌릿찌릿. 제가 여기를 잡았을 때, 이제 동영상을 봐도 알겠지만은, 잡았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누전이 됐다는 거는, 여기서 지금 전기가 샌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전기가 새면 어떻게 돼요? 이걸 다시 결합을 해서 볼트로 연결이 되잖아요. 네. 볼트로 이 밑에 부분이 연결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네. 바로 이제 누전 또 지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만지는데 와, 찔끔하는 거 이게. 이거는 내가 뭐 따로 느끼는 그 느낌이 아니라 감전 느낌이다. 이게 딱 느낌이 와서 그렇다면은 여기랑 여기에 전압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이제 영상에서 나오지만은, 됐어. 전압을 재서 여기 단자하고 여기를 이제 철을 딱 대보니까 와, 220V가 나옵니다. 예? 나와서는 안 될 전압인 거죠. 예. 그 말은 여기에 지금 이 수분으로 인해서, 예? 이 수분으로 인해서 지금 이 철제 이것과 도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가지 저도 이제 다시금 이렇게 깨달았는데, 전등이 절연이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이제 끝내지 말고, 전기를 킨 상태에서도 결합을 다 한 상태에서, 조립을 다 한 상태에서도 절연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절연을 측정을 해서 그 절연 저항값이 좋은 줄 알아야 완벽하게 누전이 잡아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스위치 이거를 이제 조립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찌릿하면서 느껴서 여기로 지금 문제가 있구나. 예? 이쪽에 누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실제로 전압이 이렇게 떴다는 것도 보게 됐고, 이걸 결합한 상태에서는 분압이나 절연이 아까 전처럼 또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500천사가 대처를 어떻게 했을까요?
오백천사가 대처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또 새 것에 스위치 3로 스위치를 교체를 해도 이거 보나 마나 또 비 오고 여기 지금 녹 보이십니까? 녹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물이 여기가 표면으로 제가 이제 여기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만지니까 물기가 많이 느껴질 정도로 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 물이 약간 이제 많이 찼을 때는 스위치까지도 들어갔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녹도 이제 많이 난 거고요. 그래서 3로 스위치를 이거를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그냥 컨텐트 이거는 이제 그냥 놓으면 지저분하니까 그냥 여기에서 그냥 연결을 이제 바로 해버리고 한 거죠. 네. 바로 연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란 선 두 선이 이제 그 3로의 두 가닥 쪽이고 하나가 이제 한쪽에 있는 이런 선인데 이걸 세 가닥을 다 해버리면은 3로가 꺼지질 않아요. 네. 이제 위에서만 어차피 이게 지하 전기실이었고 밑에 어차피 위에서 껐다 켰다 하기 때문에 여긴 별 필요가 없어서 그리고 또 비가 이제 지하이기도 해서 계속 누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두 가닥 연락선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연락선 한 가닥과 파란 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또 통전은 될 수가 있으니까 절연 테이프를 이제 감아놨죠. 그래서 절연 테이프를 잘 감아가지고 절연 테이프 전선 연락선 하나 하고 두 개 이렇게 연결해서 비가 물이 이렇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절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해놓고 스위치는 그냥 닫아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절연이 깔끔하게 계속 좋아지고 다른 층도 전등도 잘 껐다 켰다 잘 되어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참 만약에 제가 아까 전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스위치 커버만 이렇게 바로 또 전등 켜진 상태에서 닫았으면은 아마 차단기가 안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안 내려갔으면은 나중에 또 이 원인 때문에 제가 또 와서 또 처리를 했어야 됐겠죠. 그러면은 이거 내가 저번에 잡았었는데 왜 또 안 좋아졌나 절연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은 조립을 하시고 나서 절연 저항을 측정해 봐야 된다. 여기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누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에는 찌릿한 그 감전 느낌으로 제가 또 잡은 측면도 있지만 마지막에 제가 그 3층에서 이제 처리하고 닫고 왔을 때만 해도 지하 1층 전기실 쪽 이제 스위치함이랑 위에 전등 하나 이제 건들기 전만 해도 절연 저항 측정했을 때 여전히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건드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스위치함이랑 그 전등 박스를 열어보니까 혹시나 해서 절연을 재보니까 절연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스위치 쪽은 보통 거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닐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여기가 요즘 지어진 요즘에 이게 이제 또 플라스틱 박스로 돼 있잖아요. 철 박스 안 쓰잖아요. 이게 좀 오래돼서 철로 된 박스지만 플라스틱 박스였으면은 이런 현상이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이걸 저도 처리를 하면서 항상 하나하나를 잘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단자 전압 접지 여기를 이제 접지라고 할 수가 있고 그 활선상에 전기가 이제 흐르는 이쪽 그 아까 전에 철 부분이랑 이렇게 해서 전압이 뜨는지 실제 작업 이제 전기 누전을 잡다가 찌릿한 게 느껴진다면은 그렇게 이제 대지 전압도 찍어봐서 여기서 누전이 되고 있구나. 뭐 설비를 바꾸던지 뭐 방수 작업을 더 하던지 어떤 그런 원인을 제거를 해서 재발 방지를 해서 누전을 처리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누전 3로 전등이어서도 저도 살짝 잡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시작했었지만 다행히 잘 처리를 할 수 있었고
누전을 잡으면서 필요한 거는 정말 그 인내심과 꼭 잡아야겠다는 그 의지, 그리고 재발 방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500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딱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일단 끈기도 있어야 되고 추리력도 제가 봤을 때는 있어야 되고 뭐 경험치도 뭐 있으면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사다리를 잘 해야 되니까 힘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봤을 때는 재발 방지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 스위치를 제가 마지막에 바꿨다면은 나중에 얼마 또 안 돼서 또 아마 그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생각이랑 하셔서 누전을 잘 방지하는, 또 누전을 또 잘 처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0천사의 짜릿짜릿,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